미국 연구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수행했습니다. 이 특별한 수술은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에 의해 지난 20일에 로런스 포시트, 58세, 나는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은 인간 면역체계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을 사용한 것으로, 현재 포시트 환자는 회복 중이며 가족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이식은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두 번째 시도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돼지 심장 이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환자는 2달 뒤에 사망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돼지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의 DNA가 발견되었으나 심각한 거부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술에서는 10개의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의 심장을 사용했으며,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를 제거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삽입하여 돼지 심장을 인간 심장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돼지 심장 이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대, NYU 연구팀이 뇌사 환자 2명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이 길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초에 인간에게 이식됐던 돼지 심장이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식 전문가들은 돼지 심장을 이식한 지 2달 만에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1월에 사망한 57세의 미국인 환자 데이비드 베니트는 이종 간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유전자 조작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고, 그의 이식 수술은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1월에 사망한 57세의 미국인 환자 데이비드 베니트는 이종 간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유전자 조작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고, 그의 이식 수술은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후 베넷의 상태는 처음에는 호전되었으나 이식 후 40일 정도가 지난 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3월에 메릴랜드 대학교가 발표한 성명에서 대변인은 그의 사망 시점에 뚜렷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조사 결과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베넷의 심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심장에 감염된 돼지 거대 세포 바이러스, 포어사인 사이터메걸로바이러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에서 발견된 돼지 바이러스의 존재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지난 4월 20일에 미국 이식학회 어메리컨 서사이어티 오브 트랜스플랜테이션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한 웨비나에서 밝혀졌다. 그 이후로 돼지 바이러스 감염이 베넷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넷의 심장에서 돼지 바이러스를 검출한 것이 이종 간 장기 이식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베넷의 심장에서 돼지 바이러스를 검출한 것이 이종 간 장기 이식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심장을 이식할 경우 환자가 훨씬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상태를 평생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를 향상시켜 바이러스 감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 간 장기 이식은 의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인정되며 미래에는 더 나은 이식 기술과 바이러스 방지 대책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넷의 사망 원인, 그 중요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의 심장이 면역 반응으로 인한 정지였다면 이것은 연구자들이 초기 단계로 돌아가게 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로 돌아가기보다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및 이제네시스와 같은 기업들과 협력한 학자들이 돼지 심장 이식의 임상 시험을 1에서 2년 내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넷은 그리피스 박사의 요청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청 푸드 앤드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하 FDA에서 동물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아 돼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넷은 심장부전으로 인해 사망의 문턱에 서 있었으며 인간 심장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물 심장 이식 시도에 적합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FDA는 그리피스 박사에게 허가 메일을 보내 환자 본인과 윤리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베넷의 불가능한 심장 부전 치료를 위한 수술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넷의 상태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피스 박사에 따르면 심장 이식 수술 후에 베넷의 몸에 이식된 돼지 심장은 완전히 정상적인 심장처럼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34일째에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면역 반응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리피스 박사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동물 심장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리피스 박사는 의료진이 올바른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피스에 따르면 의료진은 돼지 심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첨단 혈액 검사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돼지의 유전자 부분이 베넷의 혈액에 떠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서열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돼지 유전자의 증가가 있으면 심장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캐리어스 나는 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검사를 통해 베넷의 혈액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피스 박사에 따르면 수술 후 20일째의 베넷의 혈액 샘플을 사용한 혈액 검사에서 처음으로 돼지 거대 세포 바이러스의 존재를 나타내는 작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낮아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오류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용된 돼지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특별한 혈액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10일이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베넷의 새 심장에서 돼지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증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수술 후 43일째의 베넷이 열이 살짝 느껴지는 상태에서 깨어나 숨을 쉬기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리피스 박사에 따르면 그는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염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의가 없었고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베넷이 감염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동안 환자의 면역을 계속 억누르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리피스 박사에 따르면 의료진은 감염 정도를 계속 추측해야 했고 의료진 중 아무도 돼지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마침내 베넷에게 AIDS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지막 치료약인 사이도포비어를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넷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부터 헌혈자들로부터 수집한 항체, 정맥 주사용 면역글로불린, 인트러비너스 이뮤노글라벨린도 투여했습니다. 베넷의 상태는 이후 24시간 동안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베넷의 상태는 다시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피스 박사는 이번 실험이 베넷뿐만 아니라 동일한 증상을 보인 개코 원숭이 실험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더 광범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부종과 다른 증상을 일으킵니다. 피시맨은 베넷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넷의 증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일찍입니다. 연구원들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단서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조사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베넷에게 2번이나 인간 항체를 투여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검사에 따르면 의사가 투여한 인간 항체가 일부 항돼지 항체를 억제하고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